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임상수기센터에 와서 표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면담을 한 차례 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뭐 영문으로는 CPX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풀텀으로는 클리니컬 퍼포먼스 익자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결국은 직관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의사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실제 환자를 만나서 진료를 하는 그 세그멘트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CPX라고 하고 이것이 국가 실기 시험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의사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임상 능력이 있죠. 필수적인 임상 역량이 어떤 것이냐, 진료에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큰 카테고리의 첫 번째는 진료 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팀으로 어떤 치료를 진행하는 어떤 능력, 그다음에 어떤 환자의 안전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윤리와 법적인 어떤 능력, 그다음에 전문 직업성에 해당하는 어떤 능력. 조금 여러분이 아직 이 임상학을 충분히 배우기 전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텀들일 테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가 있고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아, 지금 단계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린 표는 실제 의사 실기시험이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실기시험을 진행했고 전 세계에서도 아마 4번째인가요? 아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 앞뒤 정도로 어찌됐든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을 한 실기시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에서 나온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시스템 접근, 그다음에 윤리와 법, 그다음에 전문 직업성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 첫 번째와 2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를 만나서 우리가 진료실에서 흔히들 이루어지는 그 진료 면담 거기서 이제 평가받는 게 어떤 능력을 평가받냐. 첫 번째는 정말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 2번째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진료 능력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는 4단계가 들어가요. 하나는 history taking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유의미한 임상 정보를 확보하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환자의 신체 진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견들을 또 얻어야겠죠. 이런 수집된 정보 이걸 가지고 이 환자에 해당하는 진단이 어떤 것인지 추론을 하고 또 간별 진단을 또 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 계획과 진단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아주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진단 계획 이전에 어떤 응급 처치를 아마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지금의 어떤 환자의 상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치료 계획 또는 진단 계획에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환자한테 주는 이 환자 교육도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검사라든가 진찰의 어떤 조작적인 능력, 술기 능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어떤 진료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능력, 환자와 의사의 어떤 소통을 잘 하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CPX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이 2가지 카테고리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아직 이제 임상을 다 배우고 나서 CPX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더 쉬운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임상 의학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러한 CPX를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입문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CPX를 진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의사 국가 시험에 실기 시험에서 무엇을 평가하느냐, 이 시험이 그거에 대한 안내 책자가 국시원에서 이렇게 올해 이제 개정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핵심 역량에는 아까 말씀드린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이용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추론을 통해서 이제 진단과 치료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환자 교육, 그리고 환자 의사의 상호작용, 이 5개, 요 5개를 아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요번에 CPX를 통해서 한 케이스지만 실제 모의 환자를 만나서 한번 의사처럼 한번 진료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식도 당연히 짧고 이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뭐 지식을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어떤 병을 진단하는 그런 환자는 안 만날 겁니다. 그냥 그 음주 상담이나 그러니까 금연 상담,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과 담배를 끊고자 하는 그런 상담, 그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런 요소들을 연습을 조금 해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조금 건너뛰고요. 제가 이 음주 상담과 그 다음에 금연, 금주 요 상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걸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평가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평가를 받는가. 예를 들면 음주 상담을, 다시 말하면 술을 이제 끊고자 하는 사람이 보면 이 음주 상담에서의 어떤 이 상담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이 과다한 음주 자체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환자 스스로가 느낀다면 이제 술을 끊겠다라는 의지를 만들고 그 의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게 바로 이제 음주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건강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음주 상담을 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사에게 평가를 하느냐면 그렇죠. 먼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술을 마시는지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주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나 또는 어떤 병적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의존도는 어느 정도 심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음주의 의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해장술을 들어보셨죠. 술을 실제로 이제 깨기도 전에 뭐 술을 먹는 그런 뭐 빈도, 간격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술을 끊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해 요인이 있는지, 또는 뭐 경험이 있는지, 그 경험을 있었다면 어떤 금단 증상으로 인한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만약에 금단 증상으로 인한 실패가 있었다면 이번에도 금단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환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병력 총치를 통해서 이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주 상담에 온 사람에게 진단적인 접근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의존이 돼 있느냐. 그다음에 실제 음주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그다음에 뭐 정신적 상태도 파악하고요. 어, 뭐 치료적인 접근으로는 실제로 이제 술을 끊게 하는데 자신의 어떤 의지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약물이나 처치, 또 정신과적인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적인 측면이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음주에 대한 지식은 뭐 아주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의학 지식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상담 영역에서 음주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면담을 통해서 수행하는지를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러한 지식을 좀 이렇게 뒤적거려서 한번 보고 실제 한번 상담에 임해 보시면 됩니다. 금연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흡연으로 인한 어떤 위험 정도나 병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얼마만큼 흡연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의존돼 있나, 이게 바로 이제 니코틴 중독 정도, 뭐 안 피면 뭐 어떤 다른 증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이 흡연의 행동 변화 단계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 세 단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뭐 금연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금연의 필요성은 이제 본인 인식해서 내가 결심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질 건지 같이 상담하는 게 필요할 거고, 담배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렇게 저울질하는 사람이라면 금연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고 필요한지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본인 환자에게 왜 흡연을 계속하는지, 흡연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얻는 뭐 이득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혹시 흡연으로 인해서 몸이 나빠지거나 심각한 어떤 위험이 생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런 이제 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실제 이제 금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이제 음주와 그다음에 금연 같은 경우는 일반 상담 영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 내용을 조금 스스로 조금 정보를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환자와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진짜 의사처럼 해보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료 CPX 안에서 환자 의사 관계를 평가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뭐 복지원에서 오픈돼서 공고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다 여러분한테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담을 진행하면서 환자 의사 관계를 잘 형성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맛보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한번 경험하시면서 어떤 거구나, 내가 무엇을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행은 배구관 지하 임상수기센터에서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밀집의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상수기센터에서 과대표를 통해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시간이 아마 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기센터에 와서 면담을 진행하고요. 수기센터 안에 이 모의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진료실에 들어가서 한 9분 면담의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9분 동안 진짜 의사처럼 한번 면담을 해보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은 우리 수기센터의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을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